네, 어제 5월 24일 화요일 오후에 2시 넘어서 그 행사가 풋 300짜리를 그 한 계약 1.56에 그 매도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1.43 이렇게 되고 있죠. 그저께 그 월요일 날 매도한 그 풋 행사가 335 한 계약은 1.50에 그 매도를 했었는데 그 장이 하락하면서 지금 가격이 많이 상승했죠. 푸시니까 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풋 가격은 상승을 하겠죠. 지금 2.30, 2.29, 2.28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손익으로는 19만 2,500원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그 330, 풋 330 어제 이 무렵에서 1.56이니까 이 무렵에서 그 매도를 한 것입니다. 선물지수에서 보면은 2시 40분 이연절이 가격대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연절이 가격대에 섰으니까 지금하고 지수가 비슷한 위치죠. 그런데 그 옵션 가격은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이게 뭐냐면 같은 가격대인데 지수 때는 같은 가격대인데 왜 옵션 가격은 빠졌느냐? 뭐 첫 번째는 하루가 지났으니까 어제 오후하고 오늘 아침 이 하루가 지났으니까 이 시간 가치가 좀 빠진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 보니까 그 변동성 자체가 그 뭐 델타 값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변동성도 그 증가가 되는 그러한 상태니까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한 거죠. 그러다가 그 시간 가치만이 아니고 변동성 자체도 어제 오후보다 좀 줄어들다 보니까 그 1.56 무렵에 형성되는 어제 가격이 오늘은 1.47, 1.46 이렇게 가격이 내려간 것입니다. 그 풋옵션 가격이요. 예, 오늘 장이 그 크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요. 약간은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 조금 더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선물로 들어가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옵션, 풋 옵션으로 크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러한 생각에서 풋 옵션 337로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5에 매도 한 주문 계약을 실행되었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매도 주문 체결이 되었습니다. 예, 풋 옵션 337 2.15에 한 계약 진입했습니다. 어제 진입한 풋 옵션 330 그 어제 1.56에 진입한 부분은 지금 오늘 장이 상승을 하면서 1.02까지 가치가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현재 평가 손익으로는 13만 5천 원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저께 진입한 풋 335 1.50에 진입한 부분은 아직까지도 그 전체적인 지수가 그저께만큼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평가 손이 발생되고 있죠. 47,500원 평가 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 역시 공부 차원에서 오래 들고 갈 수도 있지만 이 부분 역시 오래 들고 갈 수 있지만 공부 차원에서 푼 매도로 장중에 그 수익을 실현하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이 다시 그 상승을 하면서 그 풋옵션 가치가 또 떨어지고 있죠. 2.08에 주문 주문을 실행되었습니다. 넣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평가손익이 2만원 정도가 수익이 발생하겠습니다. 2.08에 주문이 체결되게 되면요. 매수 주문 체결이 되었습니다. 네, 주문 체결되면서 여기 잔량에서는 이제 없어지고 여기 총 실현 손익 2만원이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그저께 매도한 부분, 그저께 335에 1.5에 매도한 부분은 지금 현재 평가손은 27,500원. 어제 오후에 매도한 그 330, 풋 330은 지금 현재 15만원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어제 그 장이 많이 하락했을 때 그 풋 매도를 한 풋 330 그 매도를 한 부분은 그 오늘 어제보다 장이 상승하면서 그 330 풋이 1.05로 많이 그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 127,500원이고요. 그저께 매도한 풋 335 그 한 계약짜리는 그저께 가격에 비해 가지고는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간 상태니까 매도를 한 것이니 손해가 난 것이죠. 그 평가손이 65,000원이 평가손이 나고요. 여기에 보면은 매매 내역 어제와 오늘 24, 25 이틀치를 올려봤습니다. 어제 5월 24일 풋매도 한 건, 그 다음에 오늘은 그 풋 337짜리를 2.16에 매도를 해서 2.08에 매수를 했죠. 그러니까 청산을 했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2만원입니다. 그 실현된 손익이 2만원을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에 보면 이길 예탁 현금이 1억 87만 6,56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매도를 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제 1.56에 풋 330 매도를 한 부분이 매도를 했으니까 매수한 사람의 돈이 재구자로 들어온 것이죠. 1.56에 매수를 한 사람이 매수를 하면서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 돈이 제 계좌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합하니까 이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옵션 매수대금, 매도대금. 그러니까 오늘은 옵션 매도를 먼저 했죠. 매도를 여기 2.16에 매도를 한 부분이 매도를 54만원에 한 거고요. 2.16이 원화로 한 사람은 54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후에 2.08로 매수를 했죠. 그 부분이 옵션 매수대금 52만원입니다. 이 차액이 2만원인 셈이죠. 그러니까 매도를 먼저 하고 매수로 청산한 그 차액이 2만원. 실현손익이라는 거죠. 오늘 실현된 손익. 그 다음에 예탁금은 그저께 여기 보면 위탁금 총액이 1018만 5,640원 이렇게 돼 있죠. 지난 그저께는 500만원 정도 했었는데 어제 다시 하나 또 한 계약을 매도를 들어갔기 때문에 또 추가로 예탁금이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두 계약에 대한 그 위탁금 합이 1,000만원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유지증거금 621만 8,797 이렇게 돼 있죠. 유지증거금이라는 것은 매도를 했기 때문에 최소한 매도에 대한 책임을 지려면은 이 금액은 계좌에 남아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계좌에는 뭐 1억이 있다 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손실이 옵션을 매도를 했는데 계속해서 손실이 날 경우 계좌 잔고에 유지증거금만큼 돈이 남아있지 않을 경우에
증권사에서 연락이 오게 되면서 그 돈을 채워넣지 못할 경우에 그 강제 매매를 당한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평가 금액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평가 금액, 그러니까 여기 이길 예탁현금 1억 87만 6,560원 이런 것은 예탁현금이다 보니까 이것은 그 푼 매도를 한 부분들을 옵션 만기일까지 가지고 갔을 경우에 이 옵션 매수자가 매도 가격까지 도달하지 않아서 행사할 수 없게 될 경우,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될 경우는 이 금액 자체가 다 제 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오늘 현재의 이 지수로 6월 9일까지 그대로 갔을 경우에 이 예탁현금 1억 87만 6,560원이 이제 확정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 그 매도에 대한 그 풋에 대한 그 가치 자체가 살아있죠. 가치 자체가 살아있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죠. 제가 매도로 들어간 부분과 지금 현재 부분 평가를 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오늘 현재 지금 그 종가로 이 풋옵션, 보유하고 있는 풋옵션을 전부 다 청산을 했을 경우에 오늘 현재의 그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1억 17만 4,060원이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옵션에 대해서는, 선물 옵션에 대해서는 간단히 이 정도로 마치고 오늘 그 마감 시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감 시황을 살펴보기 전에 그 종합지수의 그 이분봉과 그 선물 차트의 이분봉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임이 꼭 같죠. 갭상승해서 출발했는데 하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을 하고 오르내림을 반복하다가 조금 하락해서 끝나는 모습. 옵션 차트도 같은 이분봉입니다. 같은 모양새를 취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선물 차트도 종합주가지수 차트와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 지수 선물이라는 것은 종합주가지수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상품이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종합주가지수의 움직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식시장의 그 마감 시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그래도 그 코스피는 0.44% 상승, 코스닥은 0.88% 상승, 그래도 상승을 해줬습니다. 이번 주 들면서 그 나스닥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죠. 걱정을 많이 했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그래도 선방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환율 차트, 미국 달러 선물 차트를 보면은 그래도 좀 하락을 해주고 있죠. 그 1263. 환율이 상승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가라앉은 모습입니다. 조금만 더 내려와 주게 되면은 그 지수들이 좀 올라오는데 좀 도움을 좀 주게 되겠죠. 오늘 수급을 보면은 개인들은 현선물 전부 그 매도 일색입니다. 그 외국인들은 거래소에서 1600억 매도를 했지만 그 선물에서는 1100억 그 매수를 하고요. 그 다음 옵션 쪽에서는 좀 하방을 바라보지만 주식 선물에서는 좀 상방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상방과 하방을 다 내다보는 이러한 그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그 현물에서 많이 그 매수를 하고 선물에서 좀 매도를 했지만 352억 매도니까 매도 금액은 좀 미미한 편이죠. 그리고 그 옵션 쪽에서 다 상방을 바라보고 있고요. 주식 선물도 상방을 바라보고 있고, 기관들은 그 장을 비교적 그 이제 상방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역시 그 단기적으로 박스권을
향상하고 있다. 2600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좀 상승을 시키고 다시 2700 가까이 오게 되면은 다시 하락을 시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현재 움직임을 보면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기보다는 그래도 미세하게 좀 상승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한번 종목들 쭉 살펴보죠. 아모레퍼시픽 기관들이 좀 사주고 있고요. 지금 횡보를 하는 모습입니다. 다행히 그래도 하락을 안 해주는 게 다행이죠. 횡보를 한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하방을 잡아줬다, 이러한 얘기로 볼 수가 있겠죠. 일진 머티리얼즈가 오늘 하락이 좀 심했습니다. 보니까 그 대주주가 그 지분을 매각한다는 이제 그러한 뉴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일진 머티리얼스가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 추진 소식에 급락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일진 머티리얼즈는 최근 잠재인수 후보군들에게 지분 매각을 위한 투자 안내서를 보냈다. 배포 대상에는 블랙스톤과 칼라일 그룹, KKR과 같은 글로벌 사모펀드와 롯데, LG, SK, 삼성그룹 등 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매각 대상 주식은 허재명 대표의 보유 지분 53.3%다. 허 대표는 일진그룹 창업주 허진규 회장 차남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LX 하우시스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지 못하고 기관이 매도를 하고 개인이 매수를 하는 이러한 모습이 거의 좋지는 않네요. 그렇지만 뭐 계속해서 좀 지켜보죠. 세트레가이가 다시 개인이 매도하고 기관 외국인이 매수를 하는 모습, 그리고 차트 모습 자체도 계속해서 21, 2평선은 그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 뉴스 보면은 누리호 2차 발사 6월 15일로 확정, 이러한 뉴스가 오늘 떴습니다. 뭐 지난번에 다 발표됐던 그러한 뉴스죠. 다시 한번 날짜가 가까워지니까 다시 한번 그 올려주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누리호는 1차 발사 결과에 따른 기술적 개선 조치를 마치고 작년에 그 실패를 한 데 대한 그 기술적 개선 조치를 마쳤다는 얘기죠. 1단 및 2단이 단간 조립을 완료한 상태다. 현재 1, 2단계 내부의 추진기관 부품을 구동하기 위한 화학장치를 장착하면서 3단의 성능 검증 위성을 탑재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아마도 그 6월 15일 날 누리호 발사가 성공이 되게 되면은 세트레가이 주식이 좀 더 상승하지 않을까, 쭉 위로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현대제철도 역시 LX 하우시스와 더불어 그렇게 상승을 해주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그나마 수급에서 오늘 기관 외국인들이 들어와주는 모습은 좋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제철은 건설뿐만이 아니고 조선, 자동차 다 연관된 그 산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철광석 자체가 그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고 하다 보니까 분명히 상승을 할 것입니다. 삼성 SS 역시 그 차트 모습이 아주 좋습니다. 기관들이 계속해서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동안 워낙 떨어졌습니다. 삼성 SDS가요. 계속해서 뭐 특별히 못난 데가 없는 주식인데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아직도 상승하려면은 정상적인 그 가격대 올라오려면은 한참 남았죠. 뭐 17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입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애를 많이 매겼는데요. 오늘 기관 외국인이 다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수까지 들어오고 자사주 매수도 되고 있다는 점이 다행이네요. 이 부분은 일단 저희가 그 기대했던 그런 부분에서 여기서 치고 올라가 주지를 못했죠. 그 예상에서 벗어난 이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60일선 정도 한 68,000원 정도 이렇게 와주면은 최소한 지금 보유분의 반은 매도를 하고 나머지 반을 조금 더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같이 매도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괜찮아요. 액터즈 소프트도 좀 이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LG도 기관들이 계속 들어와주고 있죠. 아직 뭐 상승의 힘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LG 역시 그 삼성 SDS처럼 그 못난 데가 없는 주식인데 많이 내려온 것이죠. 가지고 계시면은 뭐 최소한 그 200일 이평선까지는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뱅크 역시 좀 기관들이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 좀 다행이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좀 상승 자체는 제대로 못해주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 횡보를 하고 있네요. 지금 식품 관련주들은 뭐 올해 내년까지는 뭐 괜찮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그 식량난이 좀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음식료 관련된 부분들은 굳이 매도를 할 필요가 없겠다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한화 시스템도 세트르가이처럼 다 그 우주항공 관련들이 있는 주식들이죠. 기관 외국인들이 들어와주고 있고요. 뭐 장기적으로 들고 갈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셀트리온도 오늘 기관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 좀 다행이고요. 드림 시큐리티가 오늘 그 장대 양봉을 만들다가 말았네요. 그 고가가 4,385원까지 갔었는데 그냥 뭐 제 혼자 매매를 하는 것 같으면은 4,300원 넘어서는 시점에서 그 전량 매도를 할 텐데 장중에 올라갔다 내려온 부분을 가지고 매도를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하지 않고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때 매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도 뭐 지금 힘이 없는 상태고요. 한진산업도 별 특별한 모습이 없고요. SFA 반도체 역시 그 오래 들고 갈 종목이라 그랬죠. 지금 외국인들이 쭉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래 들고 갈 종목이니까 언제 2차 매수를 들어갈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이노와이어리스도 5G 아직 큰 힘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인지 컨트롤스가 다시 그저께 또 쭉 장대 양봉을 만들려다가 또 많은 이러한 모습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뭐 자동차 관련주들이 뭐 가을 정도면은 뭐 회복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으니까요. 이것도 좀 서두를 필요 없이 좀 길게 가지고 갈 필요가 있겠네요. SK가스도 기관 외국인이 들어와 주면서 20일 이평선이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 좋은 모습입니다. 뉴스들을 간단히 살펴보죠. 셀트리온이 조금 전에 확인은 했지만 오늘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관련 뉴스가 오늘 올라왔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그룹이 상대적으로 저마진인 코로나19 치료제 사업에서 눈을 돌려 본업인 바이오시밀러 사업에 집중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 증권가에서도 하반기로 갈수록 신제품 공급 증가로 점차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런 얘기고요. 이들 회사의 주가 하락은 실적 부진 영향이 컸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3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한참 밑돌아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대비 각각 26.9%, 33.2% 감소했다. 암울한 성적은 올해에도 계속됐다. 셀트리온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423억 원으로 컨센서스에 한참 못 미치며 또다시 어닝 쇼크에 직면했다. 이는 전년 대비 32.15% 줄어든 수치다. 이렇게 해서 많이 오늘 하락을 했다는 얘기고요. 키움증권의 셀트리온이 실적이 1분기를 저점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봤다. 올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15% 늘어난 1,898억 원으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9% 하락. 9% 하락하는 게 영업이익 자체가 좀 올라가야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갈 텐데요. 매출은 늘어나지만 영업이익이 좀 하락한다는 이러한 내용은 좀 좋지가 않네요. 그렇지만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20% 상승한 8,514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얘기고요. 키움증권연구원은 대체로 올해 하반기 제약바이오 섹터의 우호적인 정책과 데이터 발표, 기술 거래 증가, 실적 개선 등이 전망되고 9월부터 기술 이전과 CMO 공장 가동, FDA 신약 승인, 학회 개최 및 데이터 발표 등 다수의 긍정적인 이벤트 발생이 예상된다. 내년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셀트리온을 최선호주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실적 추정 하향에 따라 목표 주가를 당초 23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하향했다. 좀 목표 주가가 생각보다는 많이 낮네요. 지금 현재 15만 3천원이니까요. 20만원 여기 200일 이평선을 목표 주가로 봤네요. 세계 식량 위기 고조, 보호주의 공포 확산, 밀부터 파묘, 닭고기, 설탕까지 식품 수출 제한국 20개 넘어. 그래서 그 CJ제일제당 같은 종목은 좀 들고 갈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 주도 글로벌 수소산업연합회 출범, 18개 국 참여. 한국 주도하에 미국, 영국, 중국 등 18개국 수소 관련 협회가 참여하는 글로벌 수소산업연합회가 25일 발족했다. 글로벌 수소산업연합회는 민간 분야의 수소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수소융합 얼라이언스 주도로 출범이 추진됐다. 한국은 이날 창립총회에서 초대의장국으로 추대됐다. 산업부는 청정수소의 에너지원을 태양광, 풍력, 원전, 천연가스 등으로 다양화하고 국내외 대규모 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수소 암모니아 운송선박과 인수 저장 시설을 완비하고 글로벌 청정수소 인증 기준을 정립하는 한편 상용차 중심의 수소차 보급과 용봉합 수소 충전소 설치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SK가스가 어느 정도 연관이 있죠. SK가스도 이제 좀 더 좀 길게 갖고 갈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뉴스까지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